안녕하십니까. 쌍용정보통신 품질경영팀을 맡고 있는 최권식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소프트웨어 대중소 동반 성장 대회차 코엑스의 사장님을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행사가 3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주 내내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분들도 금주 내내 코엑스에서 머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미고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SI 프로젝트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SI 프로젝트는 개발, 재개발, 유지보수,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이전, 이관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유형의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적용하기까지의 고민 과정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쌍용정보통신에 대한 소개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도입 배경, 추진 현황, 적용 사례, 그리고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쌍용정보통신은 잘 안 들리시죠? 쌍용정보통신은 1981년 7월 국내 최초 SI 전문 기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금년에 창업 32주년을 가졌습니다. 기업 분류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대기업이고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이며 2000년에 SI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하였습니다. 전년도 매출은 약 2천억입니다. 쌍용정보통신의 장점은 업력에서 보여주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4천여 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150개 분야별 전문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입니다. 품질 인증 현황입니다. 1995년 품질 경영 시스템인 ISO 9001을 인증받은 이래 TL9000과 IT 서비스 관리 시스템 인증인 ISO 2만, 환경 경영 관리 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그리고 프로세스 인증인 CMMI 레벨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크게 공공스포츠, 국방, 뉴미디어, 텔레콤 등 SI 사업과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설치 구축 사업인 NI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스포츠 부분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가 스포츠 이벤트 사업을 구축,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600억 규모인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과 1100억 규모인 카자흐스탄 동계 아시안게임 대회관리 및 경기 운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전자정부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방 부분에서 특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상공과 해상의 비행기 및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MCRC KNTDS 시스템과 실제 전쟁 상황과 유사하게 훈련할 수 있는 KCTC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미디어 사업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 구축 사업과 보도 제작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방송 시스템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 정도는 NI 부분에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형 통합막 구축 사업과 유무선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SI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보여드리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도입을 고민하게 된 배경은 외부 환경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프로젝트 수행 체계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발주되는 사업을 보면 프로젝트 유형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까지 품질 관리자의 상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비율도 올라가고 협력업체 현장 대리인을 통해서만 협력업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 진척 현황과 품질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감리도 대부분 3번 수검받는데 감리 준비부터 수검, 후속 조치까지 투입되는 공수가 많고 PMO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데이터 취합과 중간 산출물 작성에 생각 이상의 공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개발 진행 현황과 품질 현황을 가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과 개발자 스스로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툴 표준화도 핵심 실행 계획의 한 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표준 툴을 정립하기 위해 오픈소스 툴과 상용 툴을 검토했습니다. 오픈소스 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툴을 선정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툴 설치가 어렵고 툴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의 양이 방대하나 필요한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상용 툴의 경우에는 도입 가격 대비 효과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 관리, 분석 설계, 시험이 연계된 툴의 한 명이 쓰는 라이센스가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도 툴 판매 업체별로 상이하고 제공하는 기능별, 사용 성격별로 달라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용 툴을 표준화할 경우에도 툴 간에 연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툴을 선정할 건지 고민하다가 2013년 1월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추진하는 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SI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지원해주는 툴을 적용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툴 교육과 트러블 슈팅 그리고 각종 표준을 공유해 주어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와의 MOU 체결은 중소협력사 기술 지원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 방법론 교육 및 개발 관리 절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프로젝트에 투입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인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표준 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초에 기술 전수 협력업체를 선정한 후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기술을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와 함께 기술 전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정립된 표준 툴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툴인 레드마인을 주축으로 소나큐브와 서브 버전, 젠킨스 툴을 선정하였고 테스트 관리용 레드마인 플러그인인 임패스를 선정하였습니다. 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표들을 취합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UI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준 툴 중에서도 서브 버전과 소나큐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드마인과 임패스, 서브 버전, 소나큐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해석하면 구현 시험 단계에서 개발 진척 현황 및
소스코드 품질 수준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라는 NHN에서 개발한 브라우저용 기능 회귀 시험 툴을 선정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툴 자체가 테스트한 결과 상당히 성능도 좋고 활용하기가 편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기타를 바이러스로 인식하므로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중지한 후 테스트해 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적용 사례입니다. 60억 개발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투입 공수는 550몇만 쓰이고 개발에 투입된 업체 수만 7개이며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테스트 관리와 결함 관리에 적용하였고 약 3,500개의 작업 및 결함 이슈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적용 초기에 고객 및 PM이 화면 UI가 한국적이지 않고 기능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적용에 에러를 겪었으나 기능 시연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적용하다 보니 관리 중인 작업들을 레드마인에 자동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의 지원을 받아 일감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감들을 레드마인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관리 툴인 임패스를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요구사항이 100개가 넘어가면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간 연결이 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어 임패스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약 80명의 레드마인을 사용하다 보니 레드마인 성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메일 통지 기능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일감의 상태를 변경하면 레드마인은 MS MySQL에 상태 변경 쿼리를 날리고 이력 저장 쿼리를 보낸 후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그 후에 화면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특정 시간에 동시 접속 시 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부하 시험을 실시해 본 결과 성능 시험에서 쓰는 용어로 액티브 유저가 7명에서 10명, 동시 사용자 수가 20명에서 30명 수준이면 30명이 넘어가면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등록 사용자 수 기준으로 60명에서 70명 수준이면 레드마인을 쓰시는데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우려했던 기능 완성도나 안정성 문제 등을 실제 적용하면서 해결했고 해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에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12월 말 프로젝트 종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40억 이관 프로젝트입니다. 시스템 이관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최신의 운영체제, DB 그리고 미드레어가 설치된 서버에 포팅하는 것을 시스템 이관이라고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분석 설계 구현이 생략되고 시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개월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사용한 툴은 레드마인 임패스 서브 버전이었습니다. 앞서 임패스의 결함 문제를 결함 회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요구사항 관리, 테스트 관리에 활용하였고 30명이 사용하였으며 약 2,500개의 프로그램과 결함을 추적 관리합니다. 초기에 역시 화면 UI 문제로 인해 고객이 부정적이었으나 지금은 툴 기준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레드마인과 임패스를 이용하여 이관 프로그램을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함이 식별되면 레드마인으로 자동 등록시켜 결함을 검토한 후 개발 담당자와 시험 담당자를 재지정, 수집 완료 후 재시험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집니다. 레드마인과 임패스 조합은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애자일 방법론이 적용된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까지 유용성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부분에서도 레드마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100억 수준의 카자흐스탄 동계 아시안게임 대회 운영 및 경기관리 구축 프로젝트부터 레드마인을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본사 개발센터와 영국 해외 협력업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알마티 현지 PMO 3국에서 대회 운영 및 경기관리 솔루션의 개발 현황, 사업관리 현황을 공유하는 글로벌 의사소통 채널로서 활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목별, 예를 들어 스피드 스케이팅의 경우 5회 이상의 실사용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테스트 단계별 발생한 결함이나 이슈를 3개 국가에서 실시간 추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3년 이상 레드마인을 사용하다 보니 위키 태그를 적절히 이용하여 결함 상태, 투입 공수들을 관리하였고 분석 설계 산출물의 공유 및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2012년 런던 올림픽, 2013년 난징 청소년 아시안 게임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도 레드마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드마인 및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 툴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툴 적용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감 업로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레드마인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임패스 결함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툴을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표준 툴 교육을 실시하였고 툴 지원 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게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가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현재는 내재화가 진행 중입니다. UI를 개발 중이고 PM 및 사업관리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가치는 개발 관리 공수를 절감하고 통제 사각지대를 제거하며 개발자에게 품질 제고 수단을 제공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각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발 진행 중인 UI는 오픈소스 툴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통합하여 프로젝트 진행 상태 및 품질 매트릭스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3년) 내 1단계 툴 표준화를 위해서 현재 매진하고 있고 2014년에는 2단계 전사 확산 및 3단계 최적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4년 연말이 되면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로 PM, PL 개발자들이 원하는 매트릭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프로세스의 정량적 관리 체계와 쉽게 연계될 수 있습니다. SP 3등급에 맞게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엔지니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지원 정책을 추진해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